우리 지역의 시장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지역의 장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현안도 살피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는 시간. 금요 인생 극장. 자, 오늘 금요 인생극장의 주인공으로 이상일 용인시장님 모셨습니다. 부제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상일 시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다큐멘터리 한 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썼는데요. 약간의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환영의 박수 먼저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가볍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OBS 돈키호테 프로그램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TV 방송 많이 출연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여러 소식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창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이제 잘 아시게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의견도 맞아요. 이렇게 제시하면 방송국에서 또 잘 반영을 하는 이런 소통 채널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는 인사드리고요. 우리 용인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다시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유튜브 창에도요. 레드 헤어맨이라는 분이 노래가 너무 길다고 이상일 시장님 빨리 나와주세요. 현기증 나요 하시면서 네. 빨리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취임을 하신 지 돌아보면 2년 좀 안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던 것 같은데 네.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제가 국회의원도 해봤고 한데 용인 특례시의 경우는 워낙에 인구도 많고 면적도 서울의 98%이고 정말 일이 많아서 국회의원 때보다 훨씬 바쁩니다. 그래서 뭐 컨디션이 국회의원 때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맡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만족도 조사, 그러니까 시민들의 만족도 네. 조사 이런 거에 보면 항상 상위권 네. 있고 역대 나오지 않았던 만족도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네.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 보실 때마다 지금 취임 2년 조금 안 됐지만 좀 뿌듯하다 이런 생각도 네. 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 데 대한 보답은 일과 성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2년이 약간 안 됐지만 제 취임 이후에 정말 굵직한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고장에서 시샘할 정도인데 대표적으로는 작년 3월 15일 발표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용인 이동 남사읍에 들어서죠. 규모는 226만 평. 삼성전자가 우리 용인의 100년치 예산인 360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고 초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핵심이 이제 용인이 된 것입니다. 네. 원래 정치부장이셨고 정치부 네. 쪽에서 계속 네. 이제 기자 일을 하셨었잖아요. 기존에 경제 쪽에도 막 이렇게 새롭게 이제 용인 특례시장으로 가시면서 물론 그 전에도 관심은 많으셨겠지만 경제 쪽에 다양한 정보들 접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서울대에서 국제경제학 전공을 했습니다. 원래 전공이 그쪽이시구나. 네, 대학원 경영학을 하고 기자가 됐는데 인터뷰를 이제 면접할 때 만약에 합격하면 어디서 일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에 경제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네. 처음부터 정치부로 발령나서 결국은 경제부 일을 못했어요. 예, 그냥 정치부 묵기라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또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 정치를 또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하면서는 이제 제가 교육문화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활동을 했고 특례시장이 되면서 역시 이제 우리 용인도 그렇고 다른 모든 고장도 경제와 민생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고장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청사진을 이제 그리고 또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선거 때도 용인
하면 반도체 이런 음. 컨셉으로 늘 이렇게 공약도 내걸고 음.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반도체 문제는 이제 잘 풀렸고 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교통, 문화, 예술, 교육, 뭐 생활체육 이런 것도 다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들 생각하실 거고 사실 용인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 이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이렇게 뭐 정치나 경제 얘기만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제 이상일 시장님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네. 냄새를 좀 많이 풍기고 싶다 이런 네. 의도에서 오늘 모신 거기 때문에 예전에 정계에 입문하시기 전에 네. 기자로도 활동을 하셨고 그 당시에 저랑 함께 방송을 하신 네, 것도 네. 있잖아요. 중앙일보에서. 네네. 네. 그 당시에 방송 잠깐 함께 했었는데 그때 뵀던 이상일 에디터 네. 와 지금 뵙고 있는 이상일 시장님이 저는 세월이 지났어도 바뀌지 않았다. 아, 네. 여전히 같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게 어떤 본인이 목표하는 내 인간상 뭐 이런 게 있으신 네.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뭐 저의 본색은 그대로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부 기자였고 또 뭐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저는 좀 이렇게 문화나 이쪽에 좀 관심이 있고 우리가 인간은 이게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생텍쥐페리의 이제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여우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 어린 왕자가 우리 이제 지구로 내려와서 그 여우를 만나게 되고 좀 친해지려고 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네. 고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우한테 친해지자고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하루아침에 친해질 수가 없다. 내게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와라. 그렇죠. 매일. 뭐 이런 거죠. 우리 인간관계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성숙된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서로를 좀 더 알면서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 생활하면서도 그랬고 또 기자들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취재의 핵심은 역시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이나 그때나 같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감기 기운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리하셔서 많은 얘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이상일 시장님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되실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 네. 뭔가 계기가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1988년부터 지금 계속 이제 사회부 기자 하다가 정치부 기자를 이제 했는데 네. 천연병 때는 사회부에 이제 있다가 이제 정치부로 수습되기도 전에 저는 활동을 했습니다. 계속 대한민국의 대선, 총선, 뭐 소위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과거의 삼김 시대 그 삼김도 다 만나 뵙고 오늘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제 영부인이셨던 네, 네, 손명순 여사님이 이제 어제 작고하셨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 댁에도 많이 갔고요. 정치부 취재를 쭉 오래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 정치 한번 해라 할 때 저는 다시 태어나도 기자하겠습니다. 이런 저도 말씀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했었고요. 옛날에 이해창 총재 시절에도 뭐 공천제의 같은 게 있었고 그랬는데 기자 생활을 쭉 하다가 2006년 1월인데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 얼마 전에 박근혜 이제 당시 당 대표죠. 저를 환송하신다고 네, 밥을 사주셨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단은 처음에는 뭐 축하하고 잘 다녀오라고 하시다가 가지 말고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령이 났고 제 개인적인 꿈은 워싱턴 특파원이고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미국 정치 또 한미 관계, 북한의 핵 문제 이런 큰 문제 좀 지켜보고 싶고 또 보도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고 떠났고 3년 6개월 있다 와서 그랬던 시장님이 3년 네. 6개월 뒤에 어떻게 됐는지 2부에서 이어갑니다. 네.
네, 돈키호테 2부 금요 인생극장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사람 대 사람으로 먼저 친해지는 그런 코너라서 의원님이 아니죠. 시장님의 인생을 조금 더 엿보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의 시장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한데 아까 잠깐 문학도 좋아하고 뭐 그림도 네, 좋아하고 이런 네.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마무리 하나 할게. 아 맞아. 3년 얘기 하나 6개월 말았어. 맞아. 3년 6개월. 정신 차려. 특파원 하고 와서 이제 정치부장 2년 하고 네. 논설위원 하는데 이제 2012년 총선 때 이제 앞두고 박근혜 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이분이 총선 지휘를 하게 됐는데 꼭 좀 대변인으로 와서 활동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해에는 또 대선까지 있는 해여서 고민하고 집사람 처음에 좀 반대도 하고 했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또 중요한 문제고 제가 특파원 떠날 때 나중에 또 도와드릴 기회가 있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랬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 이렇게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시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도 권하셨는데 돌아왔을 때도 네, 또 권하시니까. 네. 학창 시절에는 뭐 비교적 성실한 학생, 호크를 한 번도 안 풀르고 다녔던 그런 학생이었고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제가 미술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화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절에는 구상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잘 묘사하는 것을 그림 잘 그린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 어린 나이에 뭐 그런 탤런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그림은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비구상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뭐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뭐 표현주의, 뭐 추상 표현주의, 뭐 그런 비구상 시대가 있는데 초현실주의, 뭐 막 그리잖아요. 우리 그죠. 눈으로 보기에는 다 뭐 작가들은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해석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 그렇죠. 그런 시대였다면 저도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작품 감상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림 관련 책도 많이 읽고 또 음악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해서 제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비롯한 여러 가지 희곡을 다 그림을 찾아서 또 희곡 읽고 해서 매칭해서 뭐 그림으로 읽는 셰익스피어 이런 특강도 했고요. 음악과 미술에 이렇게 접목 지점이 많습니다. 음악이 미술에 영감을 주고 미술이 음악에 영감을 주고 그래서 음미를 음미하다, 음악과 미술을 테이스팅하다 이런 제목으로도 특강도 하고 뭐 개인적인 취미 생활입니다. 자료는 제가 다 만들고 시장 되고 나서 한 38번 정도 특강을 했는데 그림, 뭐 문학, 뭐 관련 특강이 많았고 뭐 안보와 리더십 특강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적성에 맞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미술을 지금 하셨어도 되게 괜찮았을 것 같다. 그림 지금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바쁘시지만. 아니요, 저는 엄두가 안 나서. 그래요. 네. 도전해 보셔도 이렇게 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술전 같은 거. 네, 그냥 이렇게 작품 감상하고 또 그림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거든요. 화가 이야기도 있고 그 삶의 이야기도 있고 사랑 이야기도 있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걸 이제 읽고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강의도 또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인기 강사시기도 해요. 강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배우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러니까 주입식에 막 뭐 이거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강의를 한다 이런 댓글도 봤거든요. 네, 저는 그냥 그 많은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그 화가의 관찰력, 상상력에 놀랍니다. 물론 음악을 작곡하는 분들의 어떤 상상력 그렇죠. 역시 대단하죠. 그래서 행정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잠을 잘 못 드는 날이 많습니다.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 그때 이제 상상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상, 관찰 이걸 잘하면 행정에 좋은 변화를 줄 수 있고요. 한 예로 이제 2022년 12월에 눈이 막 내리고 있었는데 제가 점심 먹고 시청으로 복귀하다가 차도는 제설이 잘 돼요. 어느 고장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눈이 이렇게 많이 이제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퍼뜩 생각이 든 것이
인도를 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들의 통행이 이제 많은 곳, 네. 비탈진 곳 이런 곳부터 제설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전국 최초로 인도 제설기를 제가 맞아요. 구입을 했습니다. 네. 꽤 그 좋은 제설기였습니다. 9대를 구입을 해서 3개 구청에 3대씩 나눠줬는데 용인의 전체 그 제설하기에는 조적지열이지만 그래도 시작을 했고 그게 평가를 받아서 뭐 경기도에서도 뭐 상도 주고 맞아요. 그 이후에 다른 고장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나갔고 올해는 인도 제설기를 더 많이 사서 예, 제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용인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그 이제 재래시장은 길이 좀 좁잖아요. 대형 청소차가 들어갈 수는 없고 하니까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이거를 구입을 해서 한 대 2억 1천만 원입니다. 세 대를 구입을 해서 이제 재래시장에 하나 또 3개 구청 온도심 쪽에 예, 다른 구청 온도심 쪽에 하나씩 배치해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도 흡입을 하고 물을 뿌리고 닦고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춘 차기 때문에요. 아주 좋고 또 전기 차기 때문에 그렇죠. 충전 뭐 예,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상일 시장님한테는 말을 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말할 맛이 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건의사항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끌지 않으신다. 예, 저는 되는 건 즉각 해결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밌네요. 어제요. 네. 네, 제 방에서 네. 이제 용인에는 185개 초중고가 있어요. 2개 특수학교가 또 따로 있고, 네. 근데 제가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회장님들을 이제 별도로 해서 이렇게 만나 뵀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25명 안팎으로 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교장 선생님 6차례, 또 별도로 학부모 회장님 6차례, 그다음 특수학교 별도로 이제 13차례에 걸쳐서 이야기 듣고 그때 주신 말씀 중에 뭐 예컨대 경찰서장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고요. 어제 이제 초중고 학부모 회장님 9분을 또 별도로 이제 차를 마시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학교에 이제 학부모 회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관련된 어떤 회사에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바로 좀 도움을 요청해서 뭐 아마 잘 해결되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쌓아놓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생각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합니다.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초중고 학부모 회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3개월 만에 55% 해결 또는 진행 중이다. 네. 가능한 한 열심히 하고요. 또 학교 현장 방문을 많이 하면 현장을 가면 바로 문제를 더 실감나게 알 수가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또 이미 시장이 현장 간다고 하면요. 다 해결책을 또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동백고등학교의 경우는 그 아파트 단지가 바로 학교 뒤에 있는데요. 그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집중호우 시기에 흙탕물이 학교 본관 뒤쪽으로 쏟아집니다. 아주 진흙밭이 되는데요. 네. 20몇 년 동안 그 문제가 이제 방치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지금 3년 됐는데 잘 안 되는데 작년 시점에 제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학교 가겠습니다 말씀 듣고 갔고 이제 LH가 관리하는 아파트인데 LH가 와서 우리 시하고 함께 너무나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그 언덕에 흙탕물이 내려오는 쪽에 물길을 잘 만들고 그렇죠. 집수정 만들고 2군데만 만들면 되고요. 낙엽 같은 게 쏠려 내려오는데 그 철망 이렇게 차서 낙엽 안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주신 지 뭐 불과 한 달 만에 해결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민들은 그렇거든요. 국민들, 시민들은 사실 저거 이렇게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몇십 년 동안 저렇게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민생 문제들 중에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 가셔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게 되면 물론 뿌듯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조금 화도 나실 것 같아요. 이걸 왜 어떡하지 못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뭐 우리 언론인의 표현으로 하면 관료주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확인을 좀 많이 하라는 이야기고요.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해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했는데 용인 아직 교통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루 아침에 안 되긴 하지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 되고
또 이제 뭐 많은 민원을 주신 중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또 법적으로 제 권한 밖에 있는 것들도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면 예산 제약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게 있고 이제 시민들께서는 이제 뭐 예컨대 생활체육인들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은 이게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예산에 이제 또 균형 배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제가 무슨 만능 해결사는 못 되고요. 되는 건 빨리, 안 되는 건 좀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또 정말 어려운 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어려운 거를 뭐 좀 기다려 보세요 하는 거는 저는 그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희망 고문을 괜히 드릴 맞아요.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유로 어렵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1847님께서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시장실 찾아가면 되나요? 어떻게 가야 돼요? 시장실 뭐 미팅 요청하시고 또 제게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뭐 거의 대부분 만나 뵙니다. 다만 뭐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뭐 미팅 요청하셨는데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만 대체로 다 만나 뵙죠. 네. 몸이 10개가 아니라 100개여도 부족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바쁘시겠어요. 국회의원에 용인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4개거든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위원장을 했지만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구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행사가 있는데 큰 행사 중심으로 가고 또 행사에 안 가도 일종의 이제 핑계거리가 있어요. 국회가 열려 있는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시장은 지금 이 4개 선거구를 다 그렇죠. 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 나타나라고 하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체감으로는 국회의원 일의 4배가 아니고 저는 한 50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민원도 이제 작은 민원까지 다 시장한테 뭐 이렇게 몰리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점심 때 한 30분, 뭐 30분도 잘 못 쉬고요. 오전에 출근하면 정말 1분도 못 쉽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약간 뭐 이제 양치하고 쉬고 그 다음에 오후 일 시작하면 또 저녁 때까지 정말 1분 뭐 2분 쉴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감기도 잘 안 앓으시던 분이 이렇게 감기를 오랫동안 며칠 동안 계속 네. 앓고 계시는 그래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데도 좀 고장이 났습니다. 아이고 네. 어떡해요. 네. 갑자기 막 울컥해지네. 뭐 시장님. 그래도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자창으로 사실 이런 시민분들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또 알아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럴 때 또 그래 내가 이겨내고 또 해야지 이런 생각 네. 드실 것 같아요. 신은섭님도 용인시장님 시민들에게 언제나 용기와 힘이 되시는 최고의 해병대 시장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병대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해병대는 아니고 예, 석사장교 그러셨군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고미영님도 시장님 너무 멋집니다. 이런 얘기.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7343님도 시장님의 인생사를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이런 네, 말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미자님 해병대 정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미자님도 용인 시장님 좋으시다고 소문났던데 수원 사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행복한 세상님 문자 마지막으로 드리면 여성의 날에 시장님이 출연하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네, 말씀 주셨어요. 네. 3월 8일 여성의 날. 그러게 네. 말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근데 최근에 몸이 또 이렇게 안 좋아지신, 그러니까는 감기가 또 걸리시고 뭐 이런 게 너무 바쁘신 일정 와중에 해외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스페인. 네, 네. 스페인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용인이 지금 반도체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쵸. 앞으로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 같은 게 또 열려야 돼요. 반도체 기술이나 그쵸. 또 이제 많은 좋은 이제 그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컨벤션 산업이 용인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흥구의 플랫폼 시티라고 그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가 교통 허브 지역도 되고 한데 그쪽에 이제 컨벤션 센터 또 호텔 쇼핑몰 이런 걸 좀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 주변으로는 한 10,000세대가 들어오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이제 들어설 공간도 마련돼 있고 4차 산업과 관련된 R&D 시설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 컨벤션이 필요해서 이제 스페인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3대 IT 박람회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1월에 열리는 미국의 CES,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독일에서 열리는 이파라고 해서 이제 주로 가전 이쪽인데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처음에는 이제 휴대폰 중심으로 갔다가 요즘은 이제 올해는 AI가 대세가 됐고요. 지방자치단체로는 우리 용인하고 경상북도 두 군데만 거기에 관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저희들이 비용이 꽤 나갑니다. 비용 지불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용인에 좋은 기업들이 자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수 있게 했고요. 1월에 미국 CES도 저희들은 용인관을 만들어서 작년에도 했고 이렇게 우리 기업들을 좀 돕고 있고 그래서 가서 응원하고 첨단 기술 보기 위해서 이제 갔고요. 삼성전자, 뭐 SK텔레콤 다 봤고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기술. 그다음에 이제 네벡스트라고 스페인 최고의 컨벤션 관련 기획을 하는 그 회사와 컨벤션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도 맺었고 네네. 세비야라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많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 스페인이 지난 해에 프랑스를 누르고 세계 1위의 관광객 그래요? 유치국이 됐대요. 그 세비야에 가서 세비야 시장과 이제 우호교류 협력 의향서 교환하고 세비야는 스페인의 이제 4대 큰 도시입니다. 뭐 물론 인구는 68만이라 우리보다 용인보다 적지만 그렇구나. 4대 도시고요. 그래서 세비야와 또 협약을 맺었고 빌바오는 제가 그림 특강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도시가 쇠락하고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분관을 이제 빌바오에 유치를 해서 빌바오 그 강변에 프랭크 게리라고 아주 훌륭한 건축가가 설계한 정말 멋진 미술관이 들어섰어요. 그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됐죠. 물론 좋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빌바오 효과란 말이 경영학에도 생깁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이 손님들, 관광객들 많이 끌어들여서 그렇죠. 결국 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이런 빌바오 효과란 말도 나왔는데 빌바오 가서 그거 보고 또 빌바오 시하고 도시 재생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오셨네요. 제가 본 기사에는 또 HIP 박람회 여기도 다녀오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벡스트라는 스페인의 이제 가장 큰 컨벤션 관련 기업이 마드리드에서 주최하는 이제 호텔, 레스토랑, 외식 산업 관련 박람회입니다. 마드리드의 컨벤션 그 센터도요. 바르셀로나처럼 큽니다. 규모가 둘 다 같은데 우리 킨텍스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규모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바르셀로나는 더 키우겠다는 것 같고 이제 거기서 네벡스트가 주관하는 그 이제 컨벤션 센터에 가서 그 이제 호텔, 레스토랑, 외식 관련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 기술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용인에 중요한 것이 또 뭐 반도체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컨벤션 그리고 이제 호텔이 용인에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용인이 많은 관광객이 찾지만은 용인이 지금 에버랜드가 작년에 700만 명 넘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민속촌도 많이 찾고 하는데 숙박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렇죠. 서울에서 이렇게 하루 보고 가고 한데 이제 좋은 호텔들이 있어야 반도체 관련해서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오거나 뭐 학자들이 오거나 좀 체류를 하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도 가서 봤습니다. 반도체 하나만도 사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용인에 대해서 그리시는 그림들이 굉장히 다양하신 거, 다채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이 이제 과거에는 베드타운이었다면 이제 용인의 좀 미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경제 동력의 핵심이 돼야 된다. 해서 이제 반도체 프로젝트는 완전히 잘 갖춰졌습니다. 현 정부가 반도체 투자 금액을 622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622조 중에 502조가 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360조. 용인에서 41년 전에 반도체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그게 이제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 연구단지로 거듭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20조 투자. SK 하이닉스가 용인 온산면에 4개의 팹을 이제 짓고 50여 개 이제 소부장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122조 투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502조입니다. 그럼 나머지 120조는 평택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데 용인이 핵심이고 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 완성이 되면 세계에서 단일 도시로는 반도체 최대 생태계를 가진 곳이 용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대로 하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가동이 되고 많은 이제 IT 인재들 또 뭐 근로자들이 일하게 될 거고 인구도 유입하게 될 테니 그쵸. 중요한 거는 교통망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교육 인프라도 또 확충을 해야 되고요. 문화 예술, 생활체육 이 모든 분야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이 태산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상혁 선수도 네. 최근에 또 인사도 드리고 우상혁 선수가 성적이 이제 좋아요. 해외에서 이제 대회 4개 대회 나가서 네. 금메달 2, 음.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땄습니다. 아주 그 스마일 점퍼로 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어떤 희망도 드리고 또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선수인데요. 뭐 엊그제 제 방에서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작년 말에는 제가 또 고기도 좀 사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이 8월에 있는데 그 육상에서 우리 필드 분야에서 입상하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만약에 입상하게 된다면 메달의 색깔이 중요하지 저는 입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맞아요. 네, 뭐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요. 우상혁 선수가 대회 나갈 때 이 저 유니폼에 용인 특례시 마크를 맞아요. 딱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랑하시고 용인시청 또 소속으로. 박세리 감독이 저하고 작년에 협약을 맺어서 우리 용인의 이제 옛날 공설운동장 쪽에 세리 아카데미, 골프 아카데미, 또 세리 파크 이렇게 만들어서 골프 꿈나무도 육성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골프 프로그램도 이렇게 선보이고 나아가서 다른 스포츠와 문화 프로그램까지 선보여서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민들께 선사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이 또 골프 파락군이어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또 용인하면 골프도 네. 떠올리시기도 해서 사실 용인시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참 많지만 용인의 과거와 그리고 용인의 미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오늘 가져오신 캐릭터도 있는데 이것도 잠깐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지금 우측에 이렇게 용의 모습을 한 약간 파란색 이 캐릭터는 우리 조아용? 용인시의 캐릭터 조아용입니다. 네. 용의 모습을 딴 네. 캐릭터이고요. 옆에 약간 황색의 이건 에버랜드 캐릭터 레서 판다 레시라고 합니다. 푸바오가 곧 돌아가는데 맞아, 제가 한 달 우리 명예 시민증도 푸바오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용의 해잖아요. 네. 청룡의 해,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서 에버랜드 쪽에서 이렇게 콜라보를 하자고 그래서 굿즈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에버랜드 숍에서 팔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원래 6개 숍에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로 늘렸고요.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굉장히 귀여워요. 네, 그 다양한 굿즈가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 캐릭터를 가져왔고 또 EBS 펭수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EBS 사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용인의 조아용과 펭수의 또 콜라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조아용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조아용이 말하기 좋은 게 돈키호테 조아용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시청에 이제 조아용 굿즈를 파는 또 숍도 하나 마련할 생각입니다. 아직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기흥역에 파는 이제 상점이 있고요. 지난번에 방송 오실 때도 조아용 캐릭터의 어떤 굿즈를 가져오셨는데 오늘도 가져오셨거든요. 요거 저희한테 주고 가시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께 오늘 선물로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해 주세요. 열심히. 용인 특례시의 조아용 캐릭터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는 용이어서 조아용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내년에는 또 새로운 캐릭터가 아니요, 그냥 용인은 용용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시군구 차원의 용용자를 쓰는 시군구는 용인 특례시하고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두 군데입니다.
물론 이제 면 단위, 리 단위로 가면 더 많겠죠. 용용자 쓰는 데가 꽤 이제 있을 겁니다. 음. 그러나 이제 시군구에서는 딱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릭터도 용의 모습을 딴 귀여운 용, 그래서 조화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조화용 이렇게 하니까 네. 부르기도 좋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시장님께 어제와 오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용인시에 대해서도 나누기 바쁘고 시장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바쁘고 오늘 1시간 참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네.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위해 달려오셨는데 남은 임기 동안은 내가 요거를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네. 게 있으실까요? 일단 반도체 프로젝트는 이제 속도를 내야 됩니다. 반도체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좀 진행을 하고 싶고 네. 교통이 같이 따라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문화예술 쪽에 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더 하고 싶어서 올해 용인의 6월 말부터 대한민국 연극제 그러니까 권위와 전통이 있는 네네. 것이거든요. 용인에서 이제 열립니다. 20일 동안. 이순재 선생님이 명예대회장 맡아 주시기로 했고 야, 그만한 분이 예, 없죠. 홍보대사님들도 훌륭한 분 또 모실 텐데요. 이와 함께 최초로 전국 대학생 연극제를 또 용인에서 열립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끼를 좀 살려주자. 네. 그래서 우리 용인의 공설운동장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거고 포은아트홀 중심으로 열리는데 대한민국 연극제는 각 도에서 경쟁을 해서 예선을 통과한 팀이 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많이 연극인들이 오는데요. 용인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시민들이 연극을 통해서 좀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네. 이제 포은아트홀은 객석을 300석 늘립니다. 42억 들여서 음향과 영상 시설을 이제 연극제 끝나면 다 이제 바꿀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문화 프로그램이 포은아트홀에서 이렇게 선사될 수 있도록 할 거고 네. 반도체 고등학교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예술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도 하나 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이제 일 교육 너무 인프라도 좀 확충을 할 텐데요. 그 기틀을 좀 이렇게 닦는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15초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용인시 얘기 빼고 네. 인간 이상일의 10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뒤는 아무 생각 없이 좀 이렇게 편히 책도 보고 또 여행도 다니고 인생의 이제 이제 마지막 대목이겠지만 그걸 좀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떡을 드렸더니 떡이 점심이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우리 용인 시장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